그래서 이 간염 바이러스의 그 감염 경로들을 보면 한 세 가지가 있는데, 우선은 임신과 분만 시에 감염이 되는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우리 이런 혈액 제제의 주사를 잘못 맞으면 또 감염되는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행위, 그러니까 이 부적절한 성행위, 이제 이런 경우에 의한 감염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두 번째 얘기와 거의 비슷한데, 주사를, 그러니까 비위생적인 이 주사 바늘을 사용한 주사를 놓으면 사용되는 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요 네 가지를 한번 좀 더 한번 살펴보면, 우선 임신 분만을 매개로 해서 소위 말해서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엄마로부터 아이에게 이 감염이 되는 걸 수직 감염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 수직 감염은 주로 이제 B형 간염에 걸린 엄마들에게서 이제 많이 나오고요. 하기 때문에 이 어떤 동일한 가족이나 이 가게에 몇 사람 정도가 간염 바이러스가 소위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염의 가족 집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소위 말해서 가족으로 인하여 감염이 될 수도 있다,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요즘에는 임신 중에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임신이 됐으면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하고, 또 엄마가 B형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이 되면 이 수직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생아에게 즉시 백신 치료를 하고 이 B형 간염의 감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보통 취합니다. 그래서 임신을 하면 반드시 한번 간염 조사를 해보도록 하십시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 제제 주사에 의한 감염인데, 이 간염 바이러스를 포함한 혈액을 우리가 수혈받으면 이거는 바로 감염이 되겠지요. 보통 우리가 그래서 요즘 헌혈을 한다거나 이렇게 또 수혈을 받을 때에는,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서는 이제 이 혈액 속에 이런 바이러스가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, 또 그렇게 그것이 체크되지 않는 또 이런 혈액들을 사용할 경우에 보면 꼭 간염이 아니더라도 폐혈증으로 여기 죽었다가 이런 보통 신문 기사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수혈을 잘못 받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 수혈을 우리가 그러면 조금 한 번 더 들여다보면, 이 수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재들이 있지만, 우리가 보면 통째로 이제 혈액을 받는 걸 이제 수혈이라 그러기도 하지만, 또 용도에 따라서는 혈액 중에 있는 적혈구라든지 또 혈소판 혹은 혈장 요런 성분만 주사를 해도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현재는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들은 아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, 이 사고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수혈을 할 때에는 반드시 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를 해달라, 이렇게, 아니면 검사를 했습니까? 이렇게 뭐랄까,
확인 재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런 거 수혈은 보통 간호사들이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게 의사들이 그거 가지고 온 그 뭐 대체로 보면 그 헌혈자들의 그 혈액을 쓰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검사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시스템을 믿어야 되지만 특히 그 뭡니까 우리 그 헌혈 차에서 그 우리가 헌혈을 하고 나면 그걸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보면 이 사고의 형태로 예를 들어서 100% 그렇게 그 체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그런 사고들이 나는 것을 보면 뭐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도 뭐 1%인지 0.1%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례가 있다.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성행위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.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. 이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의 그 부부간 감염률은 낮은데 통상 뭐 우리가 이 성행위에는 뭐 이렇게 그 뭐 부부간 성행위 이외에 이제 부부 외에 혼 외에 보통 성행위 같은 거 뭐 상업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그 가능성은 있는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뭐 거기에도 남자들은 뭐 여러 가지 그 방지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한다든지 여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. 그 네 번째로 보면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이 체열을 할 때나 또 검사 및 처치라든지 수술 중에 그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의 그 혈액이 묻은 그 바늘을 실수로 자신의 피부에 찌르거나 또 그런 바늘을 사용해서 환자에게 주사를 놓거나 뭐 여튼 이런 사고 혹은 집단 그 예방 접종할 때 주사 바늘을 전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 요즘은 저희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특히 그 뭐 회사 같은 데서 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뭐 재사용을 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경우에는 다행히 뭐 그런 사람이 그런 간염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.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이 감염 루트가 있지만 이 감염이 딱 되고 나면 이게 어느 그 루트를 통해서 사실 된 건지는 잘 알 수가 없는 이런 또 감염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감염 루트가 있는지도 모른다. 뭐 이렇게 지금 의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어떤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그 개인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지식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그 예방이 되지만 그 방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. 결국 이 촘촘한 그물망에서 뚫린다. 소위 말해서 이것도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이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바로 뭐 간암에 걸리거나 생명이 위협받는 건 아니지만은 간암을 일으킬 위험도가 아주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.